여러분, 드루이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하얀 옷을 입고 거대한 바위 앞에서 뭔가 신비로운 의식을 치르는 그런 모습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딱 있죠. 근데 말이죠. 그게 진짜 모습일까요? 사실 우리가 드루이드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전히 역사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드루이드라는 존재 참 이상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정말 극과 극을 달리거든요. 한쪽에선 자연을 섬기는 엄청 지혜로운 사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쪽에선요. 끔찍한 인신공양도 막 저지르던 그야말로 잔혹한 야만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현자인가요? 야만인인가요? 대체 어느 쪽이 진짜 모습일까요? 이 오래된 사건 파일 진실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죠. 자, 그럼 우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드루이드의 모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그 익숙한 이미지 있잖아요. 뭐랄까 수백 년 동안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만들어진 바로 그 모습 말이에요. 네, 바로 이거죠. 숲속에서 자연을 섬기는 사제, 황금으로 만든 낫으로 신성한 나무에서 겨우살이를 베고 저 멀리 스톤헨지 같은 곳에서 뭔가 비밀스러운 의식을 거행하고 또 켈트적 왕들 옆에서 지혜로운 조언자 역할도 하는 와, 진짜 영화나 판타지 소설에 딱 나올 법한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요, 이 완벽해 보이는 이미지, 과연 얼마나 사실에 가까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가 진짜인지 알려면 사건 파일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목격자 진술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 목격자들이 누구냐? 바로 고대 로마 작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드루이드에 대해 여러 기록을 남겼거든요. 자, 그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증인석에 가장 먼저 설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가 남긴 기록을 보면 이 드루이드가 그냥 평범한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신을 섬기는 일은 기본이고 온갖 제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까지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갈리아 사회의 정신적인 부분을 완전히 장악한 어마어마한 권력 집단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카이사르가 묘사한 걸 보면 진짜 디테일해요. 예를 들면 드루이드는 전쟁에도 안 나가고 세금도 안 냈대요. 특권층이었던 거죠. 그리고 영혼은 죽지 않고 다른 몸으로 옮겨간다고 믿었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거 좀 충격적인데 위커맨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람 모양의 구조물 안에 사람을 산채로 넣고 태워서 제물로 바쳤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도 있어요. 매년 다 같이 모여서 재판까지 열었다니 이건 거의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 같은 조직이었던 거죠. 자,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증언 과연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증인 카이사르를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쓴 이 갈리아 전기라는 책이 그냥 여행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벌인 갈리아 전쟁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알리기 위한 일종의 선전물, 그러니까 프로파간다였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복한 저 갈리아 사람들은요. 저렇게 사람을 태워 죽이는 끔찍하고 야만적인 족속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위대한 로마가 가서 다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자기 전쟁의 명분이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에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죠. 순수한 기록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로마 작가들 증언하고도 말이 안 맞아요. 카이사르는 분명히 드루이드가 전쟁 같은 거엔 참여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역사가 타케투스의 기록을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와요. 전장에서 드루이드들이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로마 군인들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끔찍한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죠? 같은 편 목격자들끼리도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말이 엇갈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현장으로 가봐야죠. 땅속에 남아있는 물적인 증거, 바로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교차 검증을 해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과학수사 결과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드루이드 하면 딱 떠오르는 장소 혹시 있으세요? 아마 열의 아홉은 여기를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스톤헨지죠.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드루이드가 이 거대한 돌들 사이를 걸어다니는 그런 장면이 딱 그려지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시간 문제예요. 연표를 한번 보시죠. 스톤헨지 건설이 끝난 게 대략 기원전 1500년쯤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는 거의 버려진 유적지였고요. 그런데 드루이드라는 이름이 역사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건 언제냐? 기원전 200년경입니다. 한참, 아주 한참 뒤죠. 네,
계산해보면 무려 1000년이 훌쩍 넘는 거의 13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나요. 이건 뭐 어떻게 해도 만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드루이드는 스톤헨지에 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둘을 연결시킨 건 역사가 아니라 훨씬 나중에 17세기쯤에 영국의 학자들이 왠지 드루이드가 여기서 제사 지냈을 것 같아 하고 만들어낸 낭만적인 상상일 뿐이었던 거죠. 자, 그럼 스톤헨지는 아니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로마 사람들이 말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 바로 그 인신공양은 어떨까요?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그 끔찍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과연 땅속에서 나왔을까요? 로마의 주장하고 실제 고고학적 증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와, 그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로마는 갈리아 전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드루이드 조직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정작 드루이드라고 새겨진 유물은 단 하나도 안 나왔어요. 대신 구투아테르 같이 그냥 그 지역의 사제를 뜻하는 그런 단어들만 발견됐죠. 그럼 그 거대한 위컴에는요? 역시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럼 인신공양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린도우맨처럼 혹시 이게 제묘라일까? 하고 의심되는 사례가 몇 개 있긴 한데 이게 광범위한 관습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질 못하죠. 특히 이 린도우맨이라고 불리는 미라는 정말 발견됐을 때 상태가 너무 끔찍했어요. 둔기로 머리를 맞고 끈 같은 걸로 목이 졸리고 마지막엔 목이 베이는 이른바 삼중 죽음을 당했거든요. 이게 단순 살인이 아니라 어떤 의식적인 살해였을 가능성? 네,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설령 재물이었다고 해도 로마인들이 말한 것처럼 사회 전체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벌어지던 그런 인신공양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의 그리고 아주 비극적인 단독 사건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목격자 진술도 들어봤고 현장 검증, 즉 고고학적 증거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미스테리한 드루이드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영원한 미제로 만들어버리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당사자, 즉 드루이드 본인들의 목소리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 그 어떤 기록도, 그 어떤 증언도 남기지 않았어요. 네, 숫자 그대로 0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 드루이드들이 직접 남긴 글이 단 한 글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뭘 믿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전부 다 그냥 완벽한 침묵 속에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다면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옷 입고 황금 낫을 든 그런 드루이드의 모습은요,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외부인,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캐릭터에 가깝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거대한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그냥 지역마다 활동하던 다양한 지식인, 사제, 주술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이 어땠는지는 이제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루이드 미스터리는 그냥 옛날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드루이드의 모습이 결국 정복자인 로마가 쓴 이야기였다면 지금 우리가 진실이라고 배우고 믿고 있는 수많은 다른 역사들은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시선으로 쓰인 이야기일까요?